인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좀 일찍 일어나 갖고요. 주식에 뭐 요새 대가라고 자꾸 TV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봤어요. 봤는데 1억 갖고 100몇십억 벌은 분 강병천 회장 얘기도 들어보고 그분을 깎으려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분을 깎으려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대가는 대가인데 잘해요. 마인드도 좋고 고수인데 약한 부분이 있더라. 그런 거 등등 얘기를 드릴게요. 주식시장의 흐름과 정치 공매도에 대한 부분, 정치인들이 좀 공매도를 연장하자 이 얘기에 대한 부분이죠.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는 아닌데 그게 안에 깊이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속임을 당할 수 있는 얘기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얘기를 드릴게요. 뉴스는 뉴스일 뿐 100% 믿어서는 안 됩니다. 뭘 믿어야 되냐? 데이터가 뉴스지. 차트는 여러분들이 뭘 보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흐름을, 그죠? 흐름에서 어긋났다 그러면은 그 얘기는 틀린 뉴스라는 얘기예요. 그죠? 뉴스를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떻게 평가를 하고 봐야 되는지, 그게 저 뉴스가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들한테 정말 유익하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도움 되는 얘기를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30대 초반 이후부터는 어떤 마인드를 가졌냐면요. 확실하지 않으면 내가 해서 확실한 성공이 아니면은 남한테 얘기하지 마라. 내 지인들이나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마라. 만약에 내가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거는 얘기해도 된다. 내가 해봐서 확실하게 이거는 됩니다. 이건 하세요. 지인이나 내 주변이나 내 가족들한테 이건 하셔도 된다는 소리를 언제 했냐. 주식 공부하면서 하라고 그랬어요. 몇 년 만에? 제가 이거 11년 했으니까요. 10년 전부터, 그러니까 지금 10년 전부터 난생 처음으로 주변 친인척들하고 내 가족들, 내 지인들한테 주식을 하라고 그랬어요. 난생 처음으로. 공부할 때. 제가 직업을, 지금 나이까지 한 10몇 개 직업을 가져봤어요. 뭐뭐 가져보냐면은 나열해 드릴게요. 처음에 직업을 가진 게 당구장이었어요. 당구장. 어머님이 하던 거니까 20살 때 당구장을 조금 했어요. 어머니 도운 거죠. 뭐 내가 한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어머니 하는 걸 도와줬으니까. 그 다음에 원단시장 가서 종업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원단시장에서. 몇 개월 했어요. 몇 개월. 종업원으로 일했고, 종업원으로 일하기 전에 뭘 했냐면 참, 시티뱅크에서 약간 그 알바식으로 근무를 했어요. 한 6개월. 하얏트에 계시는 형님이 83년도죠. 시티뱅크에 한 6개월 근무했어요. 6개월이요. 근데 워낙 뭐 박사, 석사 받은 애들만 있어갖고 다 서류가 영어야. 그래서 내가 못 견디고 나왔어요. 정직원도 아니고 대학이나 가까 하고 어머님이 자꾸 또 공부하라 그래서 학원을 조금 다녔어요. 다녔는데 아우 21살 때 안 돼. 기초가 없으니까 학원 다녀봤자 머리에 들어오는 게 없는 거예요. 쫓아가지 못하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대학 입시반을 들어갔는데 다니다가 관뒀어. 학원도. 그러다가 우연하게 친구를 만나갖고 남대문에 이제 장사를 하게 됐어요. 남대문 그 당시 21살 때예요. 직업이 이제 은행도 다녔고 시티뱅크 다녔고 원단시장 좀 다녔고 남대문에 이제 입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쫄라갖고 일주일 만에 그때 500만 원 했어요. 21살에 500만 원이니까 37년 전에 500만 원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20배 되죠. 그때 500만 원이면 전세 방 2개짜리 전세 얻었어요. 어머님이 500만 원 해주더라고요. 그거 갖고 이제 남대문 들어갔어요. 그래서 옷장사를 했어요. 근데 옷장사 하다가 85년도에 망했어요. 85년도에 망해갖고 그 이후로 종업원 생활이죠. 뭐 남의 가게 맡아서 운영을 해주던 뭐 하든 종업원 생활을 93년도까지 했어요. 한 8년을 했어요. 종업원 생활 한 7, 8년을 했어요. 했는데도 돈을 못 벌었어요. 그러니까 남대문을 몇 살에 떠났냐면은 30살에 떨었어요. 30살. 그러다가 남대문 나와서 또 선배들이 수산업을 하는데 수산업이 되게 잘 되는 거야. 그 당시에 산오징어가 되게 막 시작할 때였어요. 우리 선배가 처음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산오징어를 속초에서 산오징어를 싣고 와갖고 장사를 하는데 아주 줄 서서 먹었어요. 처음으로. 그 양반이 히트를 치니까 내 친구가 했고 그 다음에 내가 따라서 했어요. 그래서 5톤 차를 한 대 사갖고 그게 1살 때예요. 31살 때 5톤 차를 사갖고 했는데 버스를 늦게 탄 거야. 좀 늦은 거야. 그래갖고 이거를 한 1년 하다가 32살에 그만뒀어요. 산오징어 시장에 납품하고 이제 소매점에 납품하고 횟집에 납품하고 이런 걸 했어요. 직업이 그러면은 뭐 남대문까지 이제 4번째로 바뀐 거예요. 수산업까지. 그죠? 한 1년 했어요. 어떻든 여기도 실패를 봤어요. 돈은 못 벌었어요. 수산업을 해서 손해는 봤는데 크게 손해는 못 봤어요. 그 당시에. 그러다가 32살 때 다시 또 당구장에서 한 6개월을 당구장에서 어머니랑 있다가 33살 때 하얏트 형님한테 전화를 해서 형님 나 좀 취직 좀 시켜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하는 말 그러면 형 친구 회사에 가서 좀 일을 좀 해라. 그래갖고 포천에 있는 대양중공업이라고 있어요. 그 당시에 뭘 만드는 회사였냐면 특장차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 우리 근보아님 오세요. 그 하얏트 형님 친구분이 대표였어요. 그 뭘 만드냐면 유조차 땡크로리하고 똥차 땡크로리 만드는 회사였어요. 거기서 1년을 있었어요. 1년. 34살에서 35살까지 대양중공업이라는 데를 다녔어요. 35세까지인가? 대양중공업을 다녔어요. 근데 안에서도 이제 파벌 싸움이 있더라고. 직장생활은 이제 뭐 어렸을 때 잠깐 시티뱅크 다녀봤지 뭐 거기도 조직에 뭐 파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시티뱅크에서도 그 안에도 파벌들이 있더라고. 20살 때 다닐 때.
여기서도 파버리는 거야. 아부하는 놈 쫙 있고 일만 열심히 하는 파가 있고 두 파가 있는 거야. 근데 일은 안 하고 아부 떠는 새끼가 되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난 또 이제 사장 라인으로 들어갔잖아요. 사장 백으로 들어갔으니까 하고 싶은 말을 막 할 거 아니에요. 성격상 또. 아, 나도 제조업을 했었잖아요, 과거에. 남대문에서 뭐 1년을 했던, 종업원을 했던 제조업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운영에 대해서 간섭을 했어요. 운영에 대해서 간섭을 하니까 부사장이 되게 싫어해. 부사장이 좀 간사했어요. 그 사장 친구였어, 부사장이. 일개 과장이 생산 라인에 대해서 간섭하고 마케팅에서 간섭을 하니까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다가 나왔어요, 그 회사를. 35살. 근데 영업은 내가 많이 했어요. 그 회사에서 영업을 많이 해주고 나왔는데, 이제 그 회사에서는 이제 대리점을 차려주는 조건이었어요. 한 몇 년만 하면은. 근데 됐다고,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러고 나왔는데, 그게 이제 35세 때 나오면서 이제 직업을 뭘로 바꿀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기 전에 이제 시장 조사를 했어요. 뭘 해야 될까? 가방끈은 짧고 배운 건 없고 집안은 부자는 아니고 빵빵한 집안은 아니고 나이 35세 진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자리를 못 잡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연한 기회에 이제 친구 둘이 가양동에 친구 한 명이 조합장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가양동 그 조합장 아들이라는 애를 통해서 친구가 이 가양동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같이 하더라고요. 조합장. 거기 직원이죠, 직원. 근데 조합장 아들이라는 애가 돈을 굉장히 잘 번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친구들 간에서. 그래갖고 내가 이제 영업을 하면서 가양동을 들린 거예요. 슬슬 몇 번을. 그러면서 이제 시장을 읽은 거예요. 이 시장이 가능성이 있나 없나. 그리고 이 중고차 매매업이 굉장히 이 수준이 낮은 직업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인식이 안 좋아요, 중고차 장사가. 그리고 거칠고. 근데 그 조합장 아들이 돈을 되게 잘 버는 거. 한 달에 그 당시에 몇 천을 벌더라고요. 못 벌어도 2, 3천은 벌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친구 따라서 한 명이 먼저 이제 입성을 했었어요. 먼저 입성한 친구가 미사리에 옛날에 엉클톰이라고, 엉클베리핀하고 엉클톰이라고 카페인 친구가 그 당시에 여기 중고차를 했었어요. 미사리에서 카페 하기 전에. 그때가 몇 년도냐면은 94년도. 그리고 내가 몇 년도에 입성을 했냐면 95년도에 여기를 입성을 했어요. 이제 가양동에. 입성을 해서 얘가 보통 2, 3천만 원씩 벌었던 이유는 뭐냐. 광고를 잘했어요, 광고를. 이 친구가. 조합장 아들이라니까. 최초로 얘가 그 당시 94년도에 뭐가 나왔냐면은 벼룩시장하고 교차로가 처음 나왔을 때예요. 그때 되게 사람들이 신문을 공짜로 주니까 굉장히 인지도가 높았어요. 그 교차로하고 벼룩시장이. 이제 컴퓨터가 옛날에는 보급이 그렇게 그 당시에는 없을 때였으니까요. 인터넷이라는 게 없을 때였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걸 보고 따라한 거예요, 광고를. 따라해갖고 나도 거기서 대박을 터뜨렸어요. 95년도에. 그 당시에 제가 못 벌면은 처음에는 한 6개월 동안은 6개월은 아니고 한 3개월 동안은 이제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벌었어요. 왜냐? 노하우를 안 가르쳐 주니까. 친구인데도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차 예를 들어서 사고 난 거 안 난 거를 파악하는데도 그것도 안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갖고 노하우 배우는데 한 3개월 걸렸고요. 그 이후부터 돈을 벌었는데 이제 계절이 바뀌면서 계속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가양동에서 이제 35살 때 돈을 많이 버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30대 중반에 그렇게 몇 천씩 버니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크잖아요. 돈 버는 게 너무 이제 어려서부터 돈을 많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시장은 정말 괜찮은 시장이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돈을 벌 줄 알고 계속 잘 될 줄 알았던 거예요. 왜냐? 잘 되니까 어린 나이. 어떻든 간에 중고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투자비 대비 1,000만 원 투자 대비 한 달에 몇천 벌었으니까 얼마나 잘 벌었어요. 그러다가 IMF를 이제 겪으면서 엉뚱한 짓을 또 했어요. 돈을 버는 과정에서 엉뚱한 짓을 해서 돈을 날렸는데 어떻든 간에 일을 해서 1,000만 원 투자 대비 몇 억은 벌었어요, 이 안에서. 근데 그걸 돈 관리를 잘 했으면은 제가 힘든 삶을 안 살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IMF 겪으면서 IMF 때 좀 고생을 하면서 어떻든 간에
IMF도 잘 넘어가고 힘든 경우를 잘 넘어가고 뭐 버는 뭐 나가면은 그냥 그날 뭐 IMF 때도 많이 못 벌어도 조금 벌었어요. 그 이후로는 이제 IMF 겪고 나서 조금 안정되게 또 벌었는데 이제 그 벼룩 시장이나 그런 광고 내역이 소문이 나니까 경쟁이 치열해진 거예요. 치열해지다 보니까 광고 대비 이익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 경쟁자가 많이 생기니까. 그러다가 어떻든 간에 2000년대 초까지 중고차 쪽 일을 했어요. 하다가 이제 경쟁자가 너무 많이 생기고 인터넷이고 뭐고 시장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마진폭도 줄고. 그러니까 많이 생기니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고차 시장이 너무 많이 생겼어. 지금도 많지만. 2000년대 초에 고민을 했어요. 아, 뭘로 업을 바꿀까?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35살 이후로 돈을 제대로 벌기 시작한 거예요. 일단은 돈은 버는 거예요. 씀씀이가 커서 그렇지 내가 좀 씀씀이가 커요. 어떻든 사업의 성공은 처음 해본 거예요. 35세 중고차에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뭐를 선택을 했냐면 2002년도에 부동산 쪽으로 이제 전업을 했어요. 딱지 장사, 아파트 딱지 장사 쪽을 전업을 해서 거기서 황금 진짜 떼돈을 벌었어요. 한 2년 만에 자산이 한 100억 정도 늘어났어요. 2002년 10월에 들어가서 입사해서 3개월 근무해서 돈을 한 3천만 원 영업해서 벌고 나와고 회사 독립해서 차려갖고 3천만 원 갖고 회사 차렸어요. 직원 7명 갖고 출발을 했어요. 3천만 원 갖고. 보증금이 없어갖고 깔세로 있었어요. 깔세. 절반 한 10평 쓰는 조건에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조건으로 7명을 직원들이 따라와갖고 7명을 데리고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한 2년 만에 한 2006년도까지 그렇게 재산이 불어났어요. 회사 재산이. 부동산으로 많이 돈 번 걸 많이 투자를 했고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업도 성공을 한 거죠. 근데 그 부동산 쪽 일을 할 때도 얼마 갖고 시작했냐면 처음에 그쪽에 들어갈 때 입사할 때 주머니에 만 원 갖고 갔어요. 만 원. 그러니까 결론은 만 원 갖고 시작한 거예요. 중고차는 1000만 원 갖고 시작했고 부동산은 만 원 갖고 시작했고 100억을 번 거예요. 몇 년도에? 2006년도 안까지 100억 넘게 있었어요. 그러다 또 나쁜 짓을 한 거예요. 2007년도부터 이 부동산이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분양이 안 되고 하는 일이 다 막히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딴짓거리 또 해갖고 또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성공을 했어. 중고차 가서도 돈을 잘 벌었고, 그 다음에 더 많이 번 데는 이제 부동산 가서 번 거예요. 실패는 딴 거 없었어. 내 관리를 못했을 뿐이고,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을 잘했던 거예요. 회사나 일에 대한 운영은. 근데 내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해서는 관리를 못했던 거예요. 그 부분이 미약했던 거예요. 중고차든 부동산을 하던 단 한 번도 친인척들한테 PR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남대문에서 옷 장사를 하던 내 옷을 팔아줘, 내 차를 사줘, 내 부동산을 사줘 하는 사람 친인척들한테 왜 못했냐? 자신이 없었어. 내가 파는 물건에 대해서 100%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내 물건에 대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지만 내 물건에 자신이 없어서 내 지인이나 내 친인척들이나 내 주변 사람한테 단 한 번도 내 물건 사세요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부동산 할 때까지 2008년도까지 단 한 번도 83년 이후부터 2008년도까지 단 한 번도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든 내가 갖고 있는 판매 물건이든 단 한 번도 주변 사람들한테 권유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 자신이 없었어. 내 물건에 대해서 100% 사서 수익을 극대화해 준다는 자신이 없었어요.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내가 추천을 못했어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추천을 했어도 내 지인들한테 100% 자신 있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12년 전 얘기예요. 13년이죠. 2021년이니까 13년 얘기예요. 어떻든 사업은 두 번 성공을 했어요. 그죠?
이게 지금 세 번째 사업이에요. 이제 세 번째 사업인데, 자, 첫 번째 사업도 성공했고 두 번째 사업도 성공을 했잖아요. 이번 사업도 성공을 한 거예요. 했어요. 왜냐, 우리 회사가 잘 돌아가요.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크게 안 하고, 남한테 돈 안 빌리고 돈 여유 있으면 회사 잘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잘 돌아가요. 왜? 지금은요, 이 주식 공부를 하면서 지금은 친인척하고 내 주변 지인들하고 추천을 해요. 그 예를 들어서 이익금을 나눠먹는 조건으로 내가 해요. 주식에 대한 믿음도 있거니와 내가 추천하는 주식에서 책임질 자신이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나니까. 공부를 퍼펙트하게 하고 끝나니까 지금은 지인들이나 합니다. 자, 제가 35살 이후로 여러분들 일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실패 안 했던 이유는 뭐냐? 시장 조사를 정확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두 번째, 몸으로 부닥쳤다는 거예요. 경험으로. 일단 밑바닥부터 박박 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돈으로 사업하는 마인드를 갖거나 돈으로 장사를 하겠다는 마인드 가진 분들, 젊은 분들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뭘 하고 싶으면은 기초부터 탄탄히 갖추세요. 기초부터 탄탄히 갖추다가도 IMF나 금융위로 인해서 내가 잘하던 직업도 사업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 주식은 제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든 제가 그 전에 뭐 유통업하고 제조업을 했는데 제조업하고 유통업은요 항상 잘 돼도 불안합니다. 이 사업하는 분들은 알 거예요. 타이에서 무너질 수도 있고 전반적인 경기에서 무너질 수도 있고요. 세계적인 경기에서도 무너질 수 있어요. 잘 되다가도요. 그런 변수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운영을 잘해도 불안한 게 사업이에요. 근데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주식만큼은요 불안하지가 않아요. 왜냐? 지수가 내려가도 다른 방법을 알고 올라가도 다른 방법을 아니까 이것처럼 편한 게 없던 거예요. 이것처럼 불안한 게 없었던 거고. 예, 주식은 지금 상황이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최고의 경지에 왔으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일반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내 부탁을 드려요. 아이디어, 돈, 이걸로 사업하면 여러분들 다 망합니다. 아이디어가 좋아요. 가서 몸으로 체험하고 몸으로 부닥치세요. 돈으로 하는 사업은 거진 실패입니다. 우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그 아이디어 갖고서 어떻게든 몸으로 때워서 돈 없이 경험을 하시고 밑바닥부터 그 분야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최고라고 자신할 때 그때 그것도 돈을 투자를 해도 처음부터 크게 투자하지 마시고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내가 삶에 살아가는데 이 정도 없어도 돼 하는 마인드를 가졌을 때 그 정도 선에서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실 생각을 하시지 그냥 내 모든 거를 경험도 없이 올인하는 그런 마인드 그거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다가 안 되잖아요. 과거 생각을 합니다. 잘 될 때만. 네? 그런 사람분들 많아요. 망하는 분들 중에 나 과거에 잘 됐으니까 지금 안 되는 거? 타이에서 안 되는 거야. 경기 민감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실패 보는 분들 나와요. 잘 되다가 안 돼서 망하는 분들이요. 축소를 못하고, 축소를 해야 되는데, 안 될 때는, 그냥 사람 좋아갖고, 마음이 좋아서, 구조조정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은 수명이 오래 못 갑니다.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에 민감해서 안 되는 만큼 줄이셔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 실패했던 원인 중에 과거에 사로잡혀서 실패하는 경우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나 과거에 잘 됐으니까 현재도 이 기간만 지나면 잘 될 거야.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봤으니까 코로나 이후에는 뭐 좋아질 거야. 그러면서 미래를 기약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다음에 또 코로나가 올 수도 있잖아요. 사업이든 장사든요.
내가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0이 나와야 돼요. 항상. 그리고 기준은 100으로 잡으시고 매출은 120으로 잡으셔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해도 손님이 넘쳐서 나가야 돼. 근데 가게를 주변에서 늘리라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늘리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의 마케팅이에요. 넘쳐 흘러가는 것도. 넘쳐서 나가게 하는 것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생산 라인이 모자라. 약간 모자라는 게 낫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만약에 생산 라인이 부족해 하청 주세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내가 먹을 것 좀 덜 먹고 하청 줘서 안전하게 하세요. 안 될 때를 대비하시고. 성장성 크다고 확 늘리지 마시라고요. 공장. 예를 들어서 이제 시작하는 성장성 있는 뭐 2차 전지는 뭐 오래전부터 됐지만 지금 문제 성장성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 예외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폐기물 업체 이런 거는 이제 시작이니까 공장을 처음부터 크게 지어도 괜찮아요. 처음부터 좀 크게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그것도 대기업들이 하니까 크게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중소기업이 크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살아온 인생살이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머리 털라고요. 처음으로 이 주식시장에 입문해갖고요. 주변에 지인들, 친구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물질적으로 피해 주잖아요. 지인들이나 가족들한테 평생 욕 먹습니다. 지인들하고 가족은요. 평생 따라다녀요. 죽을 때까지. 실수하면요. 남은요. 안 그래요.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남한테는 별소리 다 할 수 있지만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한테 피해주는 말 할 수 있어요? 하라고? 그거 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누구한테 기동령 들은 것 같고 주변에서 얘기하는데 그거 바보짓 하는 거예요. 본인이 실력 안 되는데 남의 얘기 듣고서 전달하는 거 그거 정말 나쁜 짓이에요, 여러분들. 나 정도 이 땡큐백 승배 정도 됐을 때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막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내 인생에서 10년 전부터 지금 솔직하게 제 나이가 꽤 됐습니다. 이 나이 되도록 처음으로 이거 사, 이거 해도 돼 라고 말한 게 처음입니다. 그리고 사업도요 35살 이후로 한 번도 망하는 사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못 가요. 기초를 탄탄히 하고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초 없는 사업은요 잘 돼도 그건 거품이고 무너져요. 금방 터져요. 운으로 들어온 사업은 잠깐입니다, 여러분들. 스쳐가는 돈입니다. 실력 없는 오너는 문 닫습니다, 여러분들. 돈으로 하는 사업 100% 깨집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시고요.